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셔봐야죠. 네, 언제나 바른 노무 상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가야 노무법인의 안정은 노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무엇인지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직장녀 엄마야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는 꽤 됐지만 한동안 아이가 없어서 걱정하던 끝에 얼마 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는데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있었기에 제 임신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 주에는 말이지 영업 실적 향상을 위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왜? 뭐야? 엄마 씨 왜 그래? 아니에요. 제가 아까 밥을 좀 급하게 왜? 밥은 무슨 밥이야? 아까도 속이 안 좋다고 먹지도 않았으면서. 저기 혹시 엄마 씨 임신했어? 하는 부장님 빠른 눈치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임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은 엄마야 씨, 우선 임신은 축하해. 뭐 결혼했으면 당연한 과정이지 뭐 축하해. 근데 말이야, 입덧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들 입덧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어허허허, 아이고 참 이거 대화도 안 될 정도니 큰일 났네. 그런 말이야 엄마야 씨,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입덧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만 좀 쉬는 게 어때? 뭐 회사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말이야. 어때? 하면서 부장님이 배려한다는 식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장님이 혹시 저를 자르려고 한 말은 아닐까요? 정말 속상해요. 네,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 계약직인 상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가중된 것 같은데요. 노무사님, 이때 좀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없을까요? 네, 사실 이번 사례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 적절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지금 법에서는 임신과 그리고 육아를 위해서 보호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등 보호휴가라고 해서 네. 90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휴가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45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시고 또 출산한 후에 또 45일 해서 총 90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엄마 씨의 걱정과는 무관하게 부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유를 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자,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임신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권고사직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걸까요? 예, 사실 권고사직이 사실 해고는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그만두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고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데 만약에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 해고가 되고 원직 복직 그리고 해고를 다투는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나서 복귀했는데 30일 내에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5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기에 사실 해고를 당하면 다른 데 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간을 해고 금지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 뱃속에 애기한테도 정서적으로 너무 안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네. 아무튼 임산부 보호 휴가 신청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네, 사실 무급이면 굉장히 어렵죠. 아기 가지면 이제 돈이 들어가는 곳도 많은데 네. 그래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고 두 달? 있습니다. 네. 두 달은 유급으로 하고 있어서 고용보험에서 135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례에서 엄마야 씨가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한 달에 대해서 135만 원 지원을 받고 회사에서 65만 원 지원을 이렇게 두 달 가량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이 중소기업이거나 뭐 제조업인데 500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좀 우선 지원되는 기업일 경우에는 한 달에 135만 원씩 90일 동안 다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회사 다니자마자
그래도 그렇게 받을 수 있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 보험 기간이 최소 6개월, 180일 이상은 되어야지 예,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저도 이제 제 아내 병원 가는 걸 보면서 의외로 병원 갈 일이 굉장히 많던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주말에만 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거를 위해서 좀 어떤 보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임신 초기에 제 네. 친구들도 보니까 병원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그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에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서 근무 시간 도중에 병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보장을 해주고 또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임산부에 대해서 그래도 법적으로 비교적 탄탄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진 씨가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많네요. 네, 아무래도 예비 아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아빠들도요 이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휴가를 좀 낼 수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출산 시기에 옆에 지키지 않으면 평생 동안 원망의 대상이 그러게요. 되잖아요. 네. 예, 그런 가족 불화도 예방하고 가족 친화를 위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2월 2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5일까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금요일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금토일이 되나요? 아니면 금월화가 되나요? 이 동일한 사례가 사실 예. 저희 자문사에서 있었어요. 어. 금요일 날 아이가 출산했는데 예. 이분이 3일을 청구하면서 금요일 날 막바로 청구를 한 거죠. 예, 예. 근데 이 3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 토, 일 이렇게 아. 배우자 출산 휴가로 돼서 이분은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날 나와야 되는군요. 네, 아기가. 왠지 개인적으로 좀 아까운 일이 될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예, 제가 좀 팁을 알려드린다면 네. 금요일은 월차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예,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신다면 유급으로 월화수 다 쓸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 그렇군요.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아빠들에게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엄마 아빠의 태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평일날 아기를 낳기 위해서 왠지 그런 걸 조절하는 건 아닐지 걱정되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아이들이 효자효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보호 기간이 아닌 경우에 산전 후 휴가 동안도 이 근속 기간에 또 해당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산전 후 기간이 90일인데 이 90일은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또 휴가 산정할 때 뭐 가산할 때도 근속 기간에 당연히 포함되게 해서 근로자들을 예, 두텁게 보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계약직인데 계약직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근속 기간에? 네, 사실은 산전 후 휴가의 경우 90일은 계약직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약직 근로자는 사실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예.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엔 육아휴직은 근속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네, 이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산모에게 유용하게 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경우에는 좀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사실 산전 후 휴가의 경우에는 이제 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휴가 사용하고 나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기간을 보장해 줬는데 그만둬 버리면 굉장히 회사에서 산전 후 휴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니까 이 휴가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도 사용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복직을 하시고 또 복직 이후에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직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혹시 법적으로 이 근로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건 없겠죠? 네, 이게 법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예, 복직을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뭐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은 네, 근로자들도 임신 후에 얼마든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나저나 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대상의 이 산전 후 휴가가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육아의 문제는 여성의 몫이 아니죠. 모든 가족이
다 육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법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사회가 아기를 키우거나 낳기 위해서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 사업주나 근로자가 휴가나 휴직 때문에 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